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영입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도는 모든 금융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한 해를 겪었습니다. 비단 채권 투자자뿐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셨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셨든지 사실 쉬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22년도가 매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사실은 더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또는 회사채 가격이 떨어질 때 최후의 보루인 안전자산인 국채 같은 경우 금리가 빠져서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갔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 채권이나 아니면 이머징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금융위기 때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권에 투자하느냐에 관계가 없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이 매우 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물가를 내세우면서 물가 압력 또는 물가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고요. 그게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회사채 가격, 고수익 채권 가격, 이머징 채권 가격, 더 나아가서는 주식 가격까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중시해서 분산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사실은 그 분산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과의 부진 그 이외에도 국채부터 회사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분산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사실은 더 힘들게 만들었죠. 2023년이 시작되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반적인 전망은 글로벌 물가가 지난해와 같은 그런 급등세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지난해의 수준보다는 조금 하락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봤었던 낮은 수준의 물가까지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해와 같은 물가의 급등세 아니면 가파른 물가 압력은 조금은 완만해지지 않겠나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망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중앙은행들의 목표도 물가 압력에서 일정 부분은 경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채권 시장에 투영을 해보면 채권 금리, 그게 국채가 됐던 또는 회사채 금리가 됐던 지난해의 투매 시장을 겪고 나서 높아진 채권 시장의 금리,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되지 않겠는가, 또는 지난해 또는 올해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될 이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을 봤을 때 고점을 형성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망들이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망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예금 금리로 금리를 고정시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고정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1년짜리, 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사실 5년짜리, 10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5년짜리 채권 또는 7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많게는 30년짜리 채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좀 하락하게 되면 자본 차익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고정금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국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채에 일정 부분 고수익 채권과 같은 고금리 채권들을 함께 결합을 시켜서 저희들은 이걸 신용 바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국채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향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략들도 사실 2023년도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한 해에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채권과 주식 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의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은 2023년도가 2022년 작년과는 다르게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또는 생각보다 유용한 투자 대안을 채권을 통해서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2023년 1월이 시작이 되고 물론 올 한 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쪼록 남은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